누가 봐도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복덩이라 부르던 싹싹하고 살림 잘하고 남편 내조까지 빈틈없던 여자.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완벽한 삶 뒤에는 마치 끝없는 가시밭길처럼 혹독한 시집살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모르게 찢기고 아파하던 그녀의 가슴 속에 마침내 칼이 갈아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모든 부당함과 멸시에도 묵묵히 버텨온 며느리는 어떤 통쾌한 한방으로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어딘가 지쳐있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짜릿한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이다 같은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많은 이야기 나눠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써주세요. 자, 그럼 지혜 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초겨울 저녁, 붉은 노을이 도회지 한가운데 솟아있는 아파트 거실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젊은 부부의 환한 미소가 담긴 웨딩 사진이 다정하게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주인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정성껏 관리된 싱그러운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누가 봐도 단란하고 평화로운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정의 풍경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풍경 아래 30대 후반의 지혜는 굳은 얼굴로 식탁 위 김이 오르는 찌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새집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이 아파트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아늑함은 그녀에게 온전히 우리 집이라는 편안함을 선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익숙하고 고단한 시집살이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상념들로 가득 찬 눈동자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지혜는 결혼 후 한결같이 부지런했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죠. 싹싹함과 명랑함은 기본이었고 남다른 살림 솜씨에 시댁 행사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기는 것은 물론 또한 누구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며느리의 표본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단 칭찬만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보다는 끊임없는 잔소리와 간섭, 그리고 좀처럼 잊히지 않는 서운함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답답함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었죠.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액자 속 젊은 날의 자신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표정에는 웃음기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차분하게 가라앉은 바닷물 아래 휘몰아치는 해류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언제까지 이 답답한 숨을 쉬며 버텨야 할까요? 아니, 정말 그녀는 언제까지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요? 30대 후반의 지혜는 푹 파인 홈웨어 티셔츠 차림으로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언제나 반짝이던 크고 선한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지혜의 결혼 생활은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풍요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남편,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한두 살 터울로 태어난 귀여운 두 아이까지. 친구들조차 지혜는 결혼도 잘하고 복도 많다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은 늘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답답했습니다. 지혜의 남편 민준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늦은 퇴근을 알리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에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겸비한 그는 결혼 전 지혜의 눈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죠. 가끔 시어머니의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가 거슬리긴 했지만 그때는 나이 드신 분이니 그럴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지혜가 꿈꾸던 완벽한 가정을 위한 희생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최고급 소재의 한복이나 단정한 정장 차림을 고수하는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아파트 근처로 이사 오기를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어른 말씀에 토달지 말자라는 민준 씨의 말에 지혜는 결국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사 후에는 매일 저녁 시어머니의 상차림에 불려가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의무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 지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지혜가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진 것에 대해 이제 시집살이 좀 하나 보내 하고 웃으며 넘겼지만 지혜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교와 간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가 잘해내는 모든 것들까지도 당신의 방식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지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도 우리 민준이 엄마가 해준 게 훨씬 맛있지.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그렇게 키우면 애벌은 나빠진다. 내가 민준이 키울 땐 안 그랬어 하는 식으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특히 민준 씨가 보는 앞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의 시어머니는 지혜가 힘들게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도 민준이가 번 돈으로 살면 되지 여자가 돈 욕심만 많아가지고 애들을 방치하네 하며 언제나 차려입은 깔끔한 옷차림과는 대비되는 거친 말들로 지혜를 깎아내렸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참고 견디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어머니도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걸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한숨을 돌릴 새도 없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녀의 인내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반응은 지혜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불합리한 발언에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옹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까 좋게 생각해. 잔소리 좀 들으면 어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라며 상황을 회피하거나 지혜에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라고 종용했습니다. 착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무심한 태도는 지혜의 마음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 전 지혜가 상상했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시어머니의 그림자와 남편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결혼이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이제 막 30 중반을 넘어선 그녀의 젊은 나이에 삶은 너무도 버겁고 외로웠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방을 서성이는 그녀의 가느다란 뒷모습에서는 그 완벽해 보이던 삶 속에서 자존감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음이 역력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지혜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고 더 이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변화를 갈망하는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일상은 쳇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마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 모든 일과가 끝나기도 전에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가 액정에 뜰 때마다 지혜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으면 어김없이 민준 씨와 아이들이 시어머니 댁으로 저녁을 먹으러 왔으니 지혜도 서둘러 와서 저녁을 차리러 오라는 통보였습니다. 지혜야, 너도 얼른 와서 같이 저녁 먹어야지. 민준이가 요새 얼굴이 푸석푸석 하던데 너라도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시어머니는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로 지혜를 불렀고 지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한 복장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는 깔끔한 실크 블라우스 위에 얇은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소파에 앉아 지혜가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혜가 식탁에 마주 앉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교육 방식부터 지혜의 옷차림, 심지어는 회사 업무에 대한 평가까지 그 어떤 것도 시어머니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지혜야. 애들 양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민준이 키울 땐 말이지 일일이 손수 다 했어.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야 아이들이 바르게 크는 법이야. 아니, 요즘 애 엄마들이 다 이러고 다니니? 좀 곱게 꾸미고 다녀야 남편 기가 살지. 이따금 찾아오는 명절은 지혜에게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종일 주방에서 일해야 했고 밤늦게까지 친척들의 불편한 시선과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친척들과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시면서도 지혜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지혜를 안쓰럽게 보는 척만 할 뿐 정작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미소는 고된 노동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한층 더 노골적인 형태로 변했습니다. 지혜야, 너 그 아파트 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지? 그거 민준이가 우리 도움받아서 산 건데 아무리 부부라도 공동명의는 좀 그렇지 않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점잖은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서늘했습니다. 몇 년 전 어렵게 모은 돈에 민준 씨와 지혜의 대출을 보태어 산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태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예물 대금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환한 웃음과 어울리는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계산적이었습니다. 지혜는 얼어붙는 듯한 기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집안의 장손이고 또 내 노후까지 책임져야 할 입장이잖니. 너희 명의로 된 재산들을 좀 정리해서 시댁 재산으로 돌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민준이 삼촌이 법률 전문가인데 내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려고. 이젠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 지혜의 모든 재정적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명의로 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친정에서 물려받은 약간의 상속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민준이 우리 집안을 강조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늙었지만 고운 얼굴은 지혜에게 차가운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자신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밤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의 무책임한 침묵이 얼마나 큰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지 절감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상처와 분노는 더 이상 그녀를 잠자코 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지켜야 해. 새벽녘 아파트 거실 소파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밤을 지새운 지혜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는 풍경이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어젯밤 지혜의 깊은 고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져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재산 요구는 비수가 되어 지혜의 심장을 꿰뚫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헬쑥해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제 입었던 듯한 티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한 채 방관자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굳게 먹고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께서 너무하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당신이 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나약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좀 그러셔. 네가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울림인지 지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피하는 태도에 지혜는 더 큰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고 지혜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백화점에서 학창시절 친구인 유진을 마주쳤습니다. 깔끔한 정장 재킷에 세련된 스카프를 두른 유진은 변함없이 활기찬 미소를 지으며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어쩜 그대로니? 그녀의 반가운 인사는 지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현재 잘 나가는 워킹맘으로 몇 년 전 사업에 성공하여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감도는 아늑한 카페에서 유진은 능숙하게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습니다. 지혜는 차를 마시며 그동안 겪었던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 재산 요구,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말을 잇는 내내 지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진은 지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힘들었구나. 나도 널 오랫동안 봐왔지만 너 정말 강한 애였잖아. 난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게 능사는 아니야. 내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야. 단정한 단발머리의 유진은 특유의 당찬 눈빛으로 지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길이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내 재능을 펼치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네가 가장 잘하고 가장 행복해했던 일이 뭔지. 유진의 말은 지혜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일?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 결혼 전 잠시 몸담았던 분야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깊숙이 묻어두었던 빛바랜 꿈의 조각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 말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내가 잠시 글 쓰는 걸 좋아했어.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스토리텔링? 그거 좋네.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엔 그걸로 돈 버는 방법도 많고 재능 기부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도 많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유진과의 만남은 지혜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늘고 미약한 불씨였지만 지혜는 그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켠 지혜는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검색창에 스토리텔링, 작가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삶에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과의 만남 이후 지혜의 밤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낮 동안의 고된 업무와 시댁에서의 스트레스는 여전했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홀로 간직한 작은 비밀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무렵 지혜는 조용히 거실 서재로 나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늘 단정했던 출근복 대신 낡은 면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끝에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그녀는 글을 읽고 쓰고 또 읽기를 반복하며 스토리텔링 강좌를 수강하고 글쓰기 커뮤니티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글 속에 풀어내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는 집요했습니다. 지혜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활을 하려 하면 어김없이 불쑥 나타나 그녀의 삶을 침범했습니다. 지혜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밤늦게까지 뭘 그렇게 뒤적이는 것 같던데. 여자 몸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거야. 괜히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설쳐대다가 병원비가 더 나간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차가운 목소리로 지혜를 다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옅은 화장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마다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어느 주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고급 한정식집에서였습니다. 지혜는 평소 잘 입지 않던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화기애애하던 식사 도중 시어머니는 불쑥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혜의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지혜야, 너 그 옷이 정말 마음에 들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오는 자리에 그렇게 싼티 나는 옷을 입고 오니. 나는 이런 거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 줘도 안 산다. 반듯한 옥색 블라우스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점잖게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조롱기가 가득했습니다. 식당 안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혜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재산에 대한 집요한 요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놓고 지혜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말 좀 들어라. 지혜 걔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놓니? 혹시 이혼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냥 엄마 말 듣고 증여받은 것도 네 명의로 해놔라. 그게 너한테도 좋고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다. 윤기가 흐르는 머리칼과 잘 가꾸어진 손톱을 가진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지혜를 바라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지혜는 학부모 대표로서 아이들 발표회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등장하더니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지혜의 귀에 대고 남들이 다 듣게 크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아무리 바빠도 시댁 식구들 경조사는 제대로 챙겨야지. 민준이 외삼촌 장례식에 네가 안 나타나는 게 말이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난 몰라. 지혜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보석 브로치를 가슴에 단 시어머니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온화하게 웃어 보였지만 지혜에게는 무시무시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착각한 거야. 우리 외삼촌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엄마가 깜빡하신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여전히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그의 태도는 지혜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간에서 조율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시어머니의 억지에 단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에게 이해해달라, 넘어가 달라는 식의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글쓰기 연습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되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는 지혜의 눈빛에는 피로감 대신 강인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트레이닝복 어깨에 희끗한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지혜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단단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으며 조용하지만 결연하게 반격의 칼날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아이들이 잠든 거실은 고요했지만 지혜의 노트북 화면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쏟아부었던 노력 끝에 그녀의 단편 소설이 작은 문학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액이지만 첫 수입이 통장에 찍히자 지혜는 비로소 자신이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밤늦도록 깨어 작업한 탓에 눈밑은 거뭇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성취에서 오는 뿌듯함과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유진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유진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잠시 허락된 행복을 시기라도 하는 듯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공모전 입상 소식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지혜의 수입을 알아냈는지 그날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돈을 번다니 참 좋구나. 근데 그 돈 다 어디에다 쓰는 거니? 애들 교육에도 보태고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둬야지. 우리 민준이는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엄마 통장에 조금씩 모아두는데. 고급스러운 벨벳 재킷에 딱 맞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타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말이 민준 씨의 용돈조차 당신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시어머니 집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민준 씨의 옛날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민준 씨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와 통장 사본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내용을 살펴보던 지혜의 눈에 뜻밖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시어머니의 명의로 단독 이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혜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 아파트는 우리 민준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재산이다라고 말해왔지만 민준 씨에게는 그 어떠한 지분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부터 지혜는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민준이가 장남이니 노후는 책임져야 한다며 늘 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시어머니의 말들, 그리고 아파트 매매를 할 때 공동명의가 아닌 민준 씨 단독명의를 주장하며 부부라도 돈 문제는 깔끔해야 한다고 했던 과거의 조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지혜가 힘들게 모은 결혼 전 예물 대금까지 갚으라고 했던 것까지도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노림수였다는 듯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커지자 지혜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시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민준이 어머니가 평소에 재산 욕심이 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과거 시댁 쪽 재산 분배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흘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시어머니의 재산 요구가 단순히 지혜가 미워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계획된 행동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여전히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서류철과 시어머니의 과거 언행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는 땀을 삐질 흘리며 엄마가 그런 분일 리 없어. 엄마는 그냥 우리가 잘 살라고 잔소리하시는 거야라며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옷차림과는 달리 그의 생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엄마의 말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의심하고 엄마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지혜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서서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을 넘어선 맹목적인 어머니에 대한 옹호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정한 속셈,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계획을 직접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결의가 그 안에 깃들었습니다. 지혜의 일상은 조용하면서도 치열했습니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시키는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관심사는 가족법과 재산 분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복잡한 사례들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 법률 커뮤니티와 재테크 포럼에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으며 그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숨겨진 의도와 법적인 맹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피곤에 지쳐있던 지혜의 눈빛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탐정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지혜가 숨쉬는 모든 순간을 옥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가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은 원고료를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뒤에는 대뜸 통장을 내밀며 집안 경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혜야, 네가 이제 돈도 좀 버니 얼마나 좋니? 우리 민준이도 요즘 이래저래 돈 쓸 때가 많을 텐데 네가 도와줘야지. 이거 민준이 고모가 집 장만한다고 하는데 보태줄 돈이 없어서 내가 먼저 썼으니 네가 다시 채워 넣어주렴. 시어머니는 고급 한복 위에 고가의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나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느긋한 표정으로 지혜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혜는 이번에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의심하며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나 민준 씨가 받았을 성과급도 이미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혜는 이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어머니, 그럼 이 돈은 민준 씨 고모께 보내드리는 건가요? 영수증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고모님 통장으로 직접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무슨 소리니? 우리 가족끼리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니? 네가 나한테 보내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대화가 녹음되었음을 확인한 지혜는 작게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우연히 남편의 삼촌에게 연락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종 민준이 삼촌이 법률 전문가다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은근히 정보를 캐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부드러운 인상에 세련된 안경을 쓴 젠틀한 분이었지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시어머니가 과거에도 집안 재산 문제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고 심지어 몇 년 전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친척들에게 이중으로 청구한 적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작은아버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좀 이상했어.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재산 정리가 끝난 직후였거든 이라고 말하며 불길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혜는 작은아버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결정적인 힌트를 바탕으로 시아버지의 과거 병원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위조하여 명의를 이전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의도적인 기망 행위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남편에게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라 강조하며 지혜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 배경에는
이미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상당했음에도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욕심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순간 지혜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함께 드디어 복수할 수 있다는 차가운 희열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피부에 깊게 파인 주름이 고생을 증명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 스쳤지만 이제는 연민 대신 강력한 응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즉시 민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와 어렵게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님이 하신 일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혜는 격앙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대체 뭘 꾸미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 엄마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혜의 분노와 달리 민준 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는 찌푸린 미간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가 엄마를 모함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엄마의 그림자 아래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내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지혜의 눈빛은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증거들은 이제 그녀가 자신을 지키고 통쾌하게 반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민준 씨에게 정식으로 가족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고 이제는 민준 씨도 모든 진실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지혜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 씨는 마지못해 시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이튿날 시어머니와 민준 씨 그리고 지혜가 지혜의 집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평소 단정하게 입던 원피스 대신 절제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그녀를 마주한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얼굴에는 불편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짙은 색 블라우스에 실크 스카프를 두른 시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지만 지혜를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예전처럼 얕잡아 보는 기색 대신 미세한 경계심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모이자는 거니? 흉도 보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그래.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초조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땀이 맺힌 그의 이마는 불안한 그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는 길게 서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파일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경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셨을 때 나눴던 대화 녹음본입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병원 기록과 관련된 서류들과 어머님 명의로 된 보험금 수령 내역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지혜가 시어머니께 민준이 고모 통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돌리며 화를 내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노골적인 재산 요구와 민준 씨의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급변했습니다. 평소 고고했던 그녀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부릅뜬 눈에서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해?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냈지만 지혜는 흔들림 없이 다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병원 기록과 전문가의 소견서였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정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서명을 위조하여 아파트 명의를 단독으로 돌리셨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셨더군요. 이 모든 것은 민준 씨와는 상의 없이 진행된 일이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혜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당당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있던 민준 씨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아껴주던 어머니의 모습과 지혜가 내민 냉정한 증거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지혜는 민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부당한 간섭과 재산 요구는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당신의 무책임한 방관은 저를 더 큰 절망에 빠뜨렸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으니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파트에 대한 저의 지분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당신도 당신 어머니의 과거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민준 씨는 창백한 얼굴로 지혜의 눈을 마주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회피할 구석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혜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고운 얼굴은 일그러졌고 곱게 빗어넘긴 머리카락도 흐트러진 모습은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이제 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 유진이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공간을 뒤로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거실 문을 나섰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빛이 드리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지난날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지혜의 삶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졌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는 결국 이혼으로 정리되었고 시어머니와의 모든 법적 분쟁은 지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취득했던 시아버지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찾아내 사회에 환원하거나 시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침범할 수 없도록 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고 위풍당당했던 고고한 이미지 대신 급격히 쇠락하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지인들에게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넓고 화려했던 아파트 대신 작지만 아늑한 동네에서 아이들과 오순도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억지로 착한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위해주는 친구 유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녀의 글쓰기였습니다. 작은 공모전 입상으로 시작된 지혜의 재능은 유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고부 갈등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첫 장편 소설을 출간했고 그 소설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통쾌해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한국인 직장 여성들의 지친 마음에 사이다 같은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디오북 제작 문의까지 쇄도하면서 지혜는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늘 피로에 지쳐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생기와 자신감으로 빛났고 그 어떤 고가의 옷차림보다도 그녀의 빛나는 미소는 당당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발산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고 지혜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민준 씨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던 아이들의 표정은 엄마의 사랑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북사인회에 참석한 지혜는 자신에게 다가와 조용히 사인을 요청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말끔한 정장이 아닌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묵묵히 책을 내밀었고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이름을 책에 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증오 대신 그저 아득한 과거의 잔재만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돌아서 떠났고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독자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이제 압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지켜낼 용기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요. 그녀의 이야기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된 한 여성의 아름다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혜 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나를 지켜내야겠다는 간절한 외침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시원한 사이다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모든 여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이며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혜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준 자신을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이다를 느끼셨는지, 혹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